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거든요. 자, 이 공감적 대화는 배려와 존중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친구들과 대화하고 어른들과 대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의 사전적 의미예요. 공감은 남의 감정 또는 의견 또는 주장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고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공감은 여러분들 우리 나 전달법 배웠죠? 이 공감은 자, 우리 교과서에서 나 전달법이라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서. 자, 이거는 나 전달법이 뭐라고 배웠어요? 자, 요거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건 또는 감정,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을 하거든요. 이거 나 전달법의 메시지 구성은 사건, 감정, 기대. 자,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그리고 나 전달법과 공감적 대화, 그리고 뭐 공감적 듣기, 비폭력 대화. 자, 요거를 연관지어서 학습하시면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공감적 듣기의 효능이에요. 자, 요거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배려와 존중의 자세죠. 자, 배려와 존중,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중요시되는 인성. 학생들, 어른들 인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말로 하면은 쉽지만,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만의 자제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공감적 듣기의 효능 첫 번째는요,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되고요. 둘째, 자, 화자로 하여금 인간적 가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해야 되죠. 인간적 가치에 대한 존중감. 자, 그리고 세 번째, 둘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거. 정서적 친밀감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자, 공감적 듣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은연중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자, 요거는 배려와 존중과 인성. 자, 요 세 가지로 핵심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에요. 우리 수능 기출문제, 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자, 그때 많이 나오는 게 소극적 듣기, 적극적 듣기를 지문을 주고 거기에서 소극적 듣기에 무엇에 해당되는지, 적극적 듣기에 무엇에 해당되는지, 자, 그거를 직접 찾으라고 하거든요. 지문을 보고, 예문을 보고, 그 발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을 거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 소극적 들어주기에는 집중하기와 격려하기. 자, 이거 두 가지가 있고요. 적극적 들어주기에는 요약하기와 반영하기. 자, 요게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소극적 들어주기 중에서 이제 집중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집중하기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집중하기예요.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딴 데를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휴대폰 카톡 같은 거 보낸다. 그러면은 집중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친구한테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하다가 말겠죠.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집중하기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공감의 출발점은 상대를 향해 있고 상대를 마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집중해서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 중에서 격려하기가 있는데 이 격려하기는 관심 표현, 공감 표현, 동정 표현, 기쁨 표현, 놀라운 표현. 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친구가 더 이야기를 좀 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관심 표현, 뭐 그런데, 뭐 놀라운 표현, 어머 정말, 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더 기분이 더 좋아져가지고 말을 더 잘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격려함으로써 말을 더 잘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적극적인 들어주기예요. 뭐가 적극적인 들어주기라고 했어요, 아까? 요약하기 하고 반영하기가 적극적인 들어주기거든요. 자, 여기 적극적인 들어주기는 청자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서 전달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청자가 이 적극적으로 자, 메시지를 구성해서 전달하는 측면이 강조된다는 거. 자,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극적 들어주기 구체적인 예예요. 요약하기인데 요약하기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하는 말을 요약 정리하는 거죠. 이게 엄마하고 아들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엄마하고 아들의 대화가 있는데 자, 엄마가 아들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 피곤하고 졸려. 엄마한테 나 피곤하고 굉장히 졸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아들의 말을 요약해주고 있죠. 우리 준석이가 피곤하고 졸리구나 라고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죠. 이게 바로 공감적인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들어주기 중 요약하기. 엄마가 아들의 말을 요약함으로써 공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엄마한테 또 말을 함으로써 계속 공감적인 대화가 자, 이어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영하기예요. 자, 반영하기 적극적 들어주기 중에서 반영하기는 자, 아들과 엄마의 대화가 이번에도 있는데 자, 엄마가 아들이 엄마한테 다음 주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를 가야 되나요? 라고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아들의 한 말을 자, 요약 정리했죠. 요약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구나 라고 아들의 마음을 반영해서 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네, 이번에는 시험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요. 병원에는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반영하기를 한 거죠. 반영하기를 함으로써 엄마가 아들의 말을 공감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하기, 격려하기, 그 다음에 요약하기, 반영하기. 자, 이렇게 이거를 지문을 보고 이게 어떤 거에 속하는지, 이게 반영하기인지 요약하기인지, 자,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영하기는 자, 자신의 상태를 토로하였을 때 뭐 명령, 뭐 충고, 훈계, 자, 비난 등의 반응이 있을 경우 대화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뭐 명령이라든지 뭐 충고라든지 훈계하면은 진짜 싸움 나요. 자,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명령, 충고, 훈계하면은 진짜 싸움이 나거든요. 자,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비난 등의 반응이 있을 경우 대화에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공감적인 듣기는 이를 방지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거. 자, 대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거. 자,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적 듣기에서 적극적 들어주기. 자, 반영하기가 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자, 반영하기를 지문을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비폭력 대화의 방법, 이것도 아까 말을 했는데 나 전달법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고 하면 되거든요. 학습을 같이 나 전달법과 같이 학습을 하면 좋거든요. 자, 비폭력, 친구들 교실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속에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소외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비폭력 대화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모면할 수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한 건데, 자, 도덕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관찰. 자, 이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비폭력 대화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관찰이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도덕적인 판단, 예를 들어 볼게요. 동원이는 나를 무시한다. 자, 이게 내가 본 도덕적인 판단이라면, 자, 요거를 객관적으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이가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동원이가 답신을 안 했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자, 요렇게 말을 했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냥 본 거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말을 걸르지 않고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바로 했다면은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바로 폭력적인 언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도덕적 판단, 객관적 관찰. 자, 요거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화가 났을 때는 객관적으로 관찰한 거. 자, 요거를 말을 해주면 그 폭력적인 그 상황을 모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공감적 듣기 수능 예상 문제인데, 자, 다음 이거 문제예요. 기억의 공감적 듣기의 양상을 설명을 하는 건데, 주혜하고 철수의 대화가 나오죠. 자, 주혜가 하지만 난 방금 내가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철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문제는 이거죠. 문제 기억에 어떤 공감적 방법이 쓰였는가,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쓰였는가, 그거를 찾는 건데, 주혜 너는 비속어를 들으면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든 것 같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공감적 듣기 중 무엇에 해당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 이것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감적인 듣기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답이 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험 문제는 항상 지문 속에서 실제 대화하는 발화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자, 이런 거를 읽고 이게 공감적 듣기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철수가 아까 우리 그 문제 봤죠? 주혜 너는 비속어를 들으면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든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건 무엇에 해당될까요? 이건 반영하기죠. 그렇죠? 그 주혜가 한 말을 재진술한 거. 자, 그거를 반영하기라고 하거든요. 적극적인 들어주기 중 그 반영하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수가 아까 그 문제에 이어서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격려하기에 해당되거든요. 말을 좀 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소극적 들어주기 중 격려하기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감적 듣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공감적 듣기는 적극적 들어주기랑 소극적 들어주기, 이게 두 가지가 있고, 자, 이거를 지문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게 공감적 듣기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쪽 파트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개념 정리한 다음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